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가 뭐냐면요. 지금 구글 트렌드에서 테슬라 D3, 도조 칩, 스페이스 데이터 센터 이런 키워드들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테슬라 팬들도 IT 업계 사람들도 심지어 우주 산업 관계자들까지 전부 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제대로 설명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싹 다 정리해드리려고요. 이야기의 시작은 2026년 4월 4일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열린 테러페이프 론칭 이벤트입니다. 이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무대에 올라서 실리콘 로드맵을 공개했는데요. 실리콘 로드맵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테슬라, xAI, 스페이스X 이 세 회사가 향후 10년 동안 어떤 반도체 칩을 쓰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청사진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발표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발표 당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당연히 AI5랑 AI6 칩이었어요. 이 두 칩은 앞으로 수백만 대가 도로를 달릴 로보택시들과 공장이며 물류센터며 온갖 곳에서 일하게 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될 통합 프로세서거든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발표 슬라이드를 꼼꼼하게 보신 분들, 그리고 행사에서 공개된 루나메스 드라이버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세 번째 칩 하나를 발견했을 거예요. 바로 D3입니다. D3는 도조 3의 약자예요. 도조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이 반짝거리실 것 같은데요. 도조 프로그램의 역사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이해가 되거든요. 테슬라가 처음 D1 칩과 도조 슈퍼컴퓨터를 공개했을 때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즉 FSD 학습을 위한 궁극의 지상용 비디오 학습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차에서 수집한 엄청난 양의 영상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해서 자율주행 AI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후에 D2 칩 2양산 단계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뤄냈고 도조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업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테슬라 엔지니어링 팀이 FSD와 옵티머스 로봇의 아키텍처를 AI5, AI6 프로세서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거기다가 xAI는 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클러스터를 구축할 때 시중에 나와 있는 상용 GPU를 쓰는 방식을 선택했고요. 그러자 업계 분석가들 사이에서 슬슬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조 프로그램 사실상 끝난 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그런 기사들 꽤 봤거든요. 그 말이 설득력이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트러팹 발표가 그 모든 추측을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도조는 죽지 않았어요. 그냥 진화한 거예요. 그것도 훨씬 더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구가 전기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전 세계가 1년 동안 새로 구축할 수 있는 컴퓨팅 용량은 고작 100에서 200기가와트 수준이에요. 그것도 지역 전력망의 한계, 냉각 시설 문제, 물리적인 부지 확보 어려움 때문에 이 이상 빠르게 늘리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테라와트, 나아가 페타와트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테라와트면 1조 와트예요. 지금 지구 전체에서 연간 추가되는 컴퓨팅 용량이 최대 200기가와트인데 테라와트를 달성하려면 그 수십 배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구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냐? 우주죠. D3 칩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D3는 AI4나 지금까지 나온 어떤 지상용 프로세서와도 근본적으로 설계 철학이 달라요. 우주라는 극한 환경 동시에 지구에서는 누릴 수 없는 독특한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됐거든요. 일단 열 관리 문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지상에서 칩을 설계할 때 엔지니어들이 가장 머리 싸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열 발산이에요. 데이터 센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버 냉각 시스템 하나를 돌리는 데 드는 전기가 어마어마해요. 거대한 냉각 팬, 에어컨, 순행 시스템 이 모든 게 다 전력을 잡아먹죠. 근데 우주는요, 우주는 끝없는 열 흡수원이에요. 열을 복사 형태로 무한정 방출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수준의 고전력으로 칩을 운영할 수 있어요. D3는 지구의 어떤 프로세서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안전하게 가동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이 방사선 경화 설계예요. 우주는 지구 자기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환경이잖아요. 우주에서는 강력한 우주 방사선에 상시 노출되는데 이게 일반 반도체에는 치명적이에요. 비트 플립이라고 해서 데이터의 0이 갑자기 1로 바뀌는 오류가 생기거나 아예 하드웨어 자체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D3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고려해서 방사선 경화 처리를 아키텍처 수준에서 적용했어요. 그냥 표면적인 보호 장치를 붙인 게 아니라 칩 설계 자체가 이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D-SEI 칩들을 우주에 올려보내서 어떻게 운영하냐? 여기서 AI 세트 미니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D3 프로세서들은 100kW급 궤도 서버렉에 빽빽하게 탑재돼요. 이 서버 위성 하나가 약 1톤 정도 되는데 스페이스X의 스타10 이걸 궤도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스타10의 탑재 중량과 발사 비용을 감안하면 이 방식이 경제적으로 말이 된다는 게 머스크의 주장이고요. 우주 데이터 센터의 경제성을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더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일론 머스크는 테라팹 발표에서 아주 대담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수년 안에 칩을 우주로 발사하는 게 지상의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보다 실제로 더 저렴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고요? 비밀은 태양광에 있어요. 우주 궤도에 올라가면 위성을 위치시켜서 하루 24시간 끊김없이 태양광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지구에선 밤이 되면 태양광 발전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백업 시스템이 필수인데 이게 또 엄청난 비용이에요. 근데 우주에서는 그 무겁고 비싼 배터리 백업이 아예 필요 없어요. 거기다 우주 태양광 패널은 지상용 태양광 패널보다 제조 비용이 오히려 낮아요. 지상용 패널은 바람, 비, 중력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두꺼운 강화 유리와 두꺼운 알루미늄 프레임이 필요해요. 근데 우주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하중을 버틸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가볍고 단순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재료비가 뚝 떨어지는 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D3 칩 클러스터를 우주에서 돌리는 비용이 지상 데이터 센터보다 저렴해지는 시나리오가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D3가 어디에 쓰이냐? 이게 단순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옵티머스 로봇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D-SEI 칩은 테슬라의 AI 야망과 스페이스X의 행성간 목표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AI 요가 우리 차를 운전하고 옵티머스를 통해 육체 노동을 자동화하는 눈에 보이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D-SEI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 생태계의 척추가 되는 거예요. 궤도에서 묵묵히 돌아가는 거대한 D3 기반 AI 사트 미니 군집이 XAI 지능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고 화성 인터넷을 구동하고 궁극적으로 인류가 심우주로 뻗어나가는 걸 안내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화성 인터넷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공상과학 얘기가 아니에요. 스페이스X의 화성 이주 계획과 XAI의 인공지능 개발이 D3라는 하드웨어로 연결되는 구조니까요. 결국 테라프 발표 에피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도전은 지구에서 경쟁에 밀려 사라진 게 아니라 지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우주에서 풀기 위해 진화했다. 테슬라의 실리콘 전략은 AI5 AI 슈글로 지상을 커버하고 D3로 우주를 커버하는 완전히 새로운 이중 구조로 완성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앞으로도 아이러브9에서 이런 정보들 계속 가져올 예정이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